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 거냐면 저랑 같이 2024년까지 코덱스 은행 혹은 타이거 은행주를 함께 모아 가실 분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았듯이 저는 2달 전부터 연금저축계좌에 34만원, IRP에 25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새 공제액을 채우면서 동시에 노후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IRP 같은 경우에는 TDF 펀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와 나스닥 아니면 S&P 500에 분할해서 사고 있습니다. 34만원을 가지고 나눠서 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같이 코덱스 은행을 2024년까지 모아갈 선생님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은행주일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자동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한 소부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2021년의 대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은행주를 추천하느냐? 자, 코스피는 지금 저희가 저점에서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아직까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리딩 금융인 KB금융그룹 경우에도 이 정도인데요. 이 밑에 있는 신한지주라든지 혹은 다른 하나금융지주, 그 외 지방의 은행들 주식들은 전부 다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ER만 단순히 보고 봐도 5 정도에 불과하죠. 아직 우리나라 주식이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금융주에 대한 저평가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S&P에서 평균적으로 펄을 20배에서 한 25배 정도로 잡는데 은행주는 10배로 보는 거죠. 우리 코스피에서도 평균 퍼가 15 정도로 보면 아직 은행주는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 실적이 나쁘냐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KB금융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분명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PS, 주당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퍼는 줄고 있죠. 그리고 배당금은 올해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데에 의한 제지에 의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4%, 5%는 세후로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신한지주죠. 신한지주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2년 전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고 오렌지라이프와 합병을 하면서 추가적인 안전망도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신한생명이 이제 그룹지주에 있어서 더 이상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남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도 계속 4년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고 배당 역시도 증가할 확률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배당 여력을 줄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줄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실적은 잘 찍히는데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천천히 2024년까지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금융지주가 전부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제가 바로 2024년까지 이 코덱스 은행주를 혹은 타이거 은행을 모아가려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가고 있는데 은행주는 가지 않고 있어요. 먹을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제가 꾸준히 가져가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로금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돈은 떨어지겠지만 이 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은행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배당을 못하게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24년까지 봤을 때는 은행 내부에 오히려 돈을 쌓아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돈을 모이게 하는 은행이라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배당을 안 주면 주주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행 자체에는 돈이 훨씬 쌓이겠죠.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인데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덱스 은행 같은 경우에 봤을 때 18년도에 8,800원까지 갔다가 이때 엄청 떨어졌다가 2배 정도 올라서 지금 6,10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오기 전과 대비를 했을 때도 아직 올라오지 못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19년에도 막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질 여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보수는 연 0.45%로 조금 센 편이라 할 수 있는데 배당처럼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분배금이 약 한 5% 정도 되거든요. 세후로 하면 4점대 후반이니까 4점대 중반도 되겠죠. 그 정도니까 실제로는 4% 정도의 분배금, 배당금을 먹으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의 이미지로 상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실적이 전년 대비 좋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점이 첫 번째 투자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차익을 위해서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투자자로서 월 몇만 원씩 꾸준히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까지 계속 매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못 올리면 한국도 그렇게 엄청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2024년이든 언제든 금리 반등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꾸준히 모아갈 뿐이죠. 반드시 점핑의 시기가 올 거고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한 4년 정도를, 3년, 4년 정도를 보는데 24년까지 꾸준히 모아서 파는 시점을 이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대주주 요건이죠. 10억에서 3억이 된다 했다가 다시 원점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걸 좋게 보는 게, 자, 코덱스 은행 같은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많은 자산을 불리거나 아니면 이런 양도세 같은 거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코덱스 은행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처럼 분배급도 지급이 되고 지금 들어가도 전혀 기분 나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기분 나쁘진 않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횡보를 하겠지만 한 3, 4년 뒤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고 저는 충분히 이때 수준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 계속 돈이 쌓이고 가치는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단기적인 차익의 포인트로 보자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은행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JP모건인데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이건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은행주가 다시 그 좀 상대적 저평가에 대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부양책 같은 경우에 그 돈이 은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돌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도 은행주가 약간의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2024년까지 코덱스 혹은 타이거 은행주를 모아가도록 할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덱스 은행과 타이거 은행을 비교하는 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